이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엔 앞서서 미리 준비한다는 하나의 큰 예습과 같은 건데, 이것을 원래 선행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다 배운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따라가기 쉽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올바른 선행 학습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학생들이 다양한 선행학습을 하는데요. 올바른 선행학습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네. 선행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제 선행학습을 여름에 하고 가을에 할 분량을 이제 미리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년치를 미리 다 해가지고 이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엔 앞서서 미리 준비한다는 하나의 큰 예습과 같은 건데, 이것을 원래 선행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다 배운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따라가기 쉽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올바른 선행 학습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다 무효화한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 따라갈 능력이나 학업 능력, 학습 능력 자체가 그냥 딸려가지고 그것을 미리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다 안 좋은 결과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경우에는. 두 번째는 아이가 학습 능력을 따라갈 능력을 점점 더 없애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선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땡겨서 배우고 그 다음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정을 하지 않죠. 여름에 예를 들어서 APChem을 배우면은 학교에 가서 뭐 개학을 한 다음에 APChem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뛰어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인 꼴이 된 거죠. 그 과정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신가요? 그 과정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운 것을 또다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즉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그냥 단순하게 go over 한다, 습득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안 좋은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뭔가가 굉장히 좀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학습을 해서 선행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APChem을 배우면은 학교에서 APChem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 과정을 아예 뛰어넘어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서, 검증하는 방법 많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안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지, 안 그러면 여름에 뭐 6주 동안 아니면 4주 동안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놓고 단순하게 그것을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하고 점수를 쉽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사이언스나 매스를 더불어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 분명히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math는 11학년 때는 뭐 math 11, 뭐 아니면 뭐 English 10,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뭐 APChem 무조건 뭐 honors 캠을 듣고 11학년 때는 뭐 APChem을 듣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쉽진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이제 향후에 다루게 될 주제이기도 한데,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고등학생,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나는 매우 성실한 고등학생이다, 아니면은 굉장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최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불충분하다. 그거 가지고 대학교 가진 않아요. 대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혹 당기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있는 학생들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못하게 한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좀 웃긴 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한 20년이 넘네요. 20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들을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가 부속고등학교였는데 그 옆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그 Foundations of Biology 클래스를 들었어요. 아침 7시 반부터. 그걸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지루해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학점을 다 땄기 때문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공짜였기 때문에 가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교에서 아마 가장 좋아한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든지 미국이면 사실 기회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커뮤니티 컬리지는 특성상 그 듣고자 하는 수업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오후라도 아니면 이브닝 클래스라도 해가지고 뭐 이노게닉 케미스트리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챌린징 하고 싶다면 오르게닉 케미스트리를 미리 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A-를 받았다. 심지어는 그 교수가 너무 특이하게 봐가지고 추천서를 써줬다 라고 하면 그 학생은 정말로 큰 무기를 얻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선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APChem 수준의 공부를 미리 여름에 해가지고 가을에 쉬운 A를 받는 것은 그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몇 주와 몇백만 원의 돈을 투자할 만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GPA를 쉽게 받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점점 더 쉬운 그 온실 안에 있는 어떤 화초처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또 이제 더 어려운 수업을 할 텐데, 정말 어려운 수업들을 할 텐데, 그럼 그때도 선행을 해야 되고, 대학교 3학년 복학해가지고도 과외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보면은 기업을 들어가서 정말로 어려운, 아니면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넘어서는 것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행이든지 과외든지 사실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가 보는 것은 우리가 가장 주어진 환경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나의 그 포텐셜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행은 고등학교의 성적을 위한 선행이 아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행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수업을 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9학년, 10학년 때는 음악하고 체육하고 막 놀다가 11학년 때부터 막 어려운 수업 하니까 AP 피직스는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은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선행이라면 8학년 때 9학년, 10학년, 11학년 정도의 수학을 떼고 그래서 이 학생이 정작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10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프리캐ල් 하는데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멀티바리어블이라든지 리니어 알gebra 같은 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정말 그 방면에서 뛰어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러하게 앞서간다면 진짜 선행을 한다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캠프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건 또 따로 주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네. 지난번 녹화분에서 말씀하신 GPA의 중요성을 상기해보면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하죠. 성적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기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성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GPA가 높다고 그것이 내가 어떤 좋은 대학교, 탑 대학교에 들어갈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GPA가 4.0이라고 해서 쟤는 뭐 아이비리그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비리그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궁극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타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GPA는 어디까지나 기본이고 학생이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정말로 이 학생이 우수하다는 것은 GPA를 통해서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AP를 뭐 몇 개를 하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학생 중에 그 한국에 있는 탑 디모 외고를 다녔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AP를 뭐 학교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AP 시험을 14개를 봐가지고 다 5점을 맞고 SAT2를 뭐 11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800점 맞고 SAT1도 거의 만점 가까웠어요. 2400점 만점일 때였는데 2380인가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타공인한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컴퓨터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만나봤던 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치적인 면에서 보여주지 않는 어떤 굉장히 큰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터뷰할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GPA가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꼭 선행을 한다고 할 때 GPA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가 공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에피소드 한 10번 정도에 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학교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월등히 뛰어넘는 챌린징하는 스피릿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챌린징하는 것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안주하는 학생들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아요. 쉬운 수업을 들어서 A를 다 맞는 게 좋냐? 어려운 수업을 들어서 B를 맞는 게 좋냐? 그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문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정도, 뭐 학생들 중에 나는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목표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목표는 높죠. 근데 그 학생들에게 뭐 쉬운 수업으로 A 맞을래, 어려운 수업으로 B 맞을래라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답은 어려운 수업을 들어서 다 A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수업을 들어서 A 맞는 것은 그다지 메리트가 없고 고등학교를 뛰어넘는 것을 이제 해야 되죠. 그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GPA,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GPA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챌린징 해야 된다. 끊임없이 챌린징 해야 됩니다. 그게 답일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